밥을 먹고 나서 평소에 입이 심심해 음료수를 마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꼭 보세요. 수명이 10년은 단축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제가 응급실에서 만난 환자만 해도 수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중 상당수가 식사 후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온 분들이었습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장폐색, 급성 췌장염 같은 무서운 질병들이 단순히 식후 행동 하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회복력은 떨어지고 작은 실수도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는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신다면 오늘부터 당장 멈추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에서 20년간 근무하고 있는 김성호 의사입니다. 매일 밤 응급실에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식후 30분,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식후 관련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실려오는 환자가 연간 15만 명이 넘습니다. 이는 하루에 약 400명이 넘는 수치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중 70%가 예방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식후 행동만 바꿨어도 피할 수 있었던 응급 상황들이죠. 저는 지난달에만 3분의 환자를 잃었습니다. 모두 식후 잘못된 행동이 원인이었어요. 62세 김모 씨는 식후 바로 격렬한 운동을 하다가 심근경색으로, 58세 박모 씨는 식후 찬 음료를 마시다가 급성 위경련으로, 71세 이모 씨는 식후 바로 누워서 자다가 흡인성 폐렴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두 늦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그리고 올바른 지식만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죽음들이었어요. 사실 저에게도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5년 전 제 아버지께서 식후 바로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 디스크가 터져 응급실에 실려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응급의학과 의사면서도 식후 행동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그 이후로 저는 모든 환자분들께 식후 주의사항을 반드시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도 같은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는 식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운동, 식후 마시면 안 되는 음료, 그리고 식후 절대 취하면 안 되는 자세입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건강 수명은 최소 10년은 늘어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식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운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식후 운동을 하시는데 이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격렬한 운동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세 회사원 최모 씨가 점심 식사 후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동료들이 급히 저희 응급실로 모셔왔는데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생명은 구했지만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식사를 하고 나면 우리 몸의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집중됩니다. 이때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면 심장과 근육에도 많은 혈액이 필요하게 되죠. 결국 우리 몸은 혈액 공급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심장은 더 많은 혈액을 펌프질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혈압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 있어서 이런 급격한 변화가 치명적일 수 있어요. 저는 응급실에서 이런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건강해 보이던 중년 남성이 식후 골프를 치다가 쓰러지거나 등산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실려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65세 박모 씨는 식후 바로 등산을 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산에서 헬기로 응급 후송되었는데 결국 뇌사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슬픔을 보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운동을 해도 될까요? 최소한 식후 2시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가벼운 산책 정도는 30분 후부터 가능하지만 본격적인 운동은 반드시 2시간 이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격렬한 유산소 운동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두 번째는 식후 마시면 안 되는 음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찬 음료는 정말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서 시원한 음료수나 맥주를 드시는데 이는 위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58세 김모 씨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겹살을 드신 후 시원한 맥주를 마셨는데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왔어요. 검사 결과 급성 위경련이었습니다. 뜨거운 음식과 찬 음료가 만나면서 위장 근육이 급격히 수축한 것이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며칠간 고생하셨어요.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찬 음료를 마시면 기름이 응고되어 소화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는 급성 췌장염이나 담낭염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이런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72세 이 할머니는 추석 때 기름진 전을 드신 후 시원한 식혜를 마셨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는데 정말 고생하셨어요. 가족들도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식후에는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가 가장 좋습니다. 특히 따뜻한 보리차나 결명자차는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에도 좋아요. 절대로 차가운 음료는 피하시고 알코올도 최소 2시간은 기다린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식후 절대 취하면 안 되는 자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시는 행동이기도 해요. 바로 식후 바로 눕는 것입니다. 71세 이모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신 후 바로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시다가 그대로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새벽에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해 119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왔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진단 결과 흡인성 폐렴이었습니다. 식후 바로 누워 잠들면서 위의 내용물이 역류해 폐로 들어간 것이죠. 흡인성 폐렴은 정말 무서운 질병입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폐에 음식물이나 위액이 들어가면 심각한 염증을 일으키고 호흡곤란과 함께 폐혈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다행히 회복하셨지만 한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어요. 또 다른 위험은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68세 박 할머니는 매일 저녁 식사 후 바로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지만 몇 개월 후부터 가슴 쓰림과 목의 이물감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심각한 역류성 식도염이었고 식도에 궤양까지 생긴 상태였어요. 식후 바로 눕게 되면 중력의 도움 없이 음식물이 역류하기 쉬워집니다. 위산도 함께 올라와서 식도를 자극하게 되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식도암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위와 식도 사이의 근육인 하부식도괄약근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식후 앞으로 구부리는 자세예요. 많은 분들이 식사 후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면서 허리를 굽히는데 이 역시 매우 위험합니다. 59세 김모 씨는 점심 식사 후 마당의 화분을 정리하려고 허리를 굽혔다가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응급실로 오셨을 때 장폐색 초기 증상이었어요. 식후 구부린 자세가 장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소화 과정에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식후에는 반드시 똑바로 앉아서 최소 30분은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1시간 정도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아요. 만약 정말 누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베개를 높게 해서 상체를 30도 이상 세운 상태로 누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응급실에서 경험한 가장 충격적인 사례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여름 63세 최모 씨가 가족들과 함께 실려왔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에어컨이 고장나서 바닥에 누워 선풍기를 틀고 계시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열사병을 의심했지만 자세한 검사 결과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식후 바로 누운 상태에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혈관이 급격히 수축했고 동시에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몰린 혈액 때문에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진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가족들의 놀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요. 특히 식후 행동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몸이 소화에 집중하고 있는 시간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면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후 흡연의 위험성입니다. 67세 정모 씨는 40년간 흡연을 해오셨는데 특히 식후 담배를 즐기셨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평소처럼 담배를 피우시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셨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식후 흡연은 평소보다 10배 이상 위험합니다.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키는데 식후에는 이미 소화를 위해 혈액순환의 변화가 생긴 상태거든요. 여기에 니코틴까지 더해지면 심장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정 씨는 다행히 응급수술로 생명을 구했지만 이후 금연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20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느낀 것은 작은 습관의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입니다. 식후 30분만 제대로 관리해도 심각한 응급 상황의 70% 이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식후 주의사항을 교육받은 환자들을 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그룹은 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응급실 재방문율이 60% 이상 감소했어요. 특히 심혈관계 응급 상황은 무려 80%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작은 실천만으로도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식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조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후 최소 30분은 편안히 앉아서
휴식을 취하세요. 이때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는 것보다는 식탁 의자에 앉는 것이 좋아요. 둘째, 가벼운 대화나 독서를 하세요. TV를 보더라도 머리를 많이 숙이지 않는 자세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목을 앞으로 빼는 자세가 되기 쉬우니 가급적 피하세요. 셋째,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30분에 걸쳐 천천히 한두 모금씩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도 개선됩니다. 넷째, 심호흡을 하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복식호흡을 5분 정도 하시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소화가 잘 됩니다. 다섯째, 30분 후에는 천천히 일어나서 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집 안에서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소화도 촉진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만성질환이 있을수록 더 오랜 시간 주의하셔야 해요.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의 경우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74세 조할아버지는 30년간 당뇨병을 앓고 계셨는데 식후 혈당 관리를 위해 바로 운동을 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평소처럼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시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로 오셨을 때 심각한 저혈당 상태였어요. 당뇨병 환자는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걱정해서 바로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인슐린이나 당뇨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운동을 하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 위험할 수 있거든요. 당뇨병 환자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해서 개인별 맞춤 식후 관리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고혈압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69세 박모 씨는 고혈압 때문에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식후 바로 목욕을 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뜨거운 물에서 갑자기 일어서시다가 현기증으로 욕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치셨습니다. 혈압약과 식후 혈압 변화, 그리고 뜨거운 물의 혈관 확장 효과가 겹치면서 생긴 일이었어요.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이런 위험성을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행동들도 타이밍이 잘못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식후 바로 과일을 드시는데 이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일의 과당이 이미 소화 중인 음식과 함께 발효되면서 가스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어요. 61세 김모 씨는 매일 저녁 식사 후 바로 사과를 드시다가 만성적인 복부 팽만과 소화불량에 시달리셨습니다. 과일은 식사 전에 드시거나 최소 2시간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후 바로 양치질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식후에는 입안이 산성화되는데 이때 바로 양치질을 하면 치아 에나멜이 손상될 수 있어요. 최소 30분은 기다린 후에 양치질을 하시거나 물로만 가볍게 헹구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응급실 의사로서 20년간 경험한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 식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격렬한 운동, 찬 음료 섭취, 그리고 바로 눕는 자세. 이 3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응급실에서 예방 가능했던 안타까운 사례들을 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응급 상황들이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만큼은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회복력은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젊었을 때 괜찮았던 행동들도 이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식후 30분만 올바르게 관리해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셋째, 가족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혼자만 아는 지식보다는 함께 실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60대 이후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식후 30분,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2시간 후에 찬 음료 대신 미지근한 물을 바로 눕지 말고 편안히 앉아서 휴식을 취하세요. 건강한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